형, 지금 형 집에 도둑이 살고 있어. 농담 같아? 아니, 이건 실제 상황이야. 이 도둑은 형이 잠잘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힘들게 야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의 금고를 털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형이 이 도둑한테 매달 월급을 갖다 바치면서 제 돈 좀 잘 지켜주세요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도둑의 이름은 바로 현금, 캐시야. 그리고 도둑의 은신처는 형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현금 예금이고. 전 또 겁주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되는 거 몰라? 그래, 그거 믿고 다들 예금하지. 근데 정부가 보장해주는 건 통장에 찍힌 숫자 5천만 원이지 그 돈의 가치가 아니야. 10년 뒤에 그 5천만 원으로 라면 한 박스밖에 못 사게 돼도 은행은 약속대로 5천만 원 드렸습니다 하고 끝낼 거야. 오늘 영상은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니야. 형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이 침묵의 암살자로부터 탈출하는 생존 가이드야.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단순히 돈 벌고 싶다가 아니라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을 거야. 준비됐어?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끝까지 따라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30년치 데이터를 돌려봤어. 1990년 우리 삼촌이 대기업 첫 월급을 타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치자. 그때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 서울 변두리 작은 전셋방도 구할 수 있었지. 삼촌은 그 돈을 30년 동안 은행에 고이 모셔뒀어. 이자가 붙고 또 붙고. 그래서 2020년에 얼마가 됐을까? 복리로 계산해도 약 400만 원 정도 됐어. 숫자로는 4배나 늘었네? 와, 대박이다. 그치?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1990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은마 아파트 평당 가격. 지금 얼마지? 1억이 넘어. 1990년에 100만 원이면 1년치 쌀을 사고도 남았는데 지금 400만 원으로 1년 버틸 수 있어? 어림도 없지. 한 달 생활비면 끝이야. 숫자는 4배가 됐는데 실제 생활 수준, 구매력은 10분의 1로 쪼그라든 거야. 삼촌은 성실하게 저축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90%의 재산을 날린 셈이지. 이게 바로 명목 금액, 노미널 밸류, 그리고 실질 가치, 리얼 밸류의 차이야. 은행은 이 숫자 노름으로 형을 속이고 있어. 통장에 찍힌 0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가 진짜 부의 척도라고. 좀 더 쉬운 예로 가보자. 우리 형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30년 전 짜장면 한 그릇 얼마였게? 1,500원이었어. 지금 배달시키면 얼마야? 8,000원, 9,000원 하지. 자, 여기서 퀴즈. 짜장면이 더 맛있어졌어? 양파를 금으로 볶았나? 아니지. 짜장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짜장면이야. 변한 건 짜장면이 아니라 형이 내는 돈의 가치야.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니까 똑같은 짜장면을 먹으려면 예전보다 돈을 6배나 더 내야 하는 거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뭔지 알아? 형이 만약 30년 전에 1,500원을 금고에 넣어뒀다면 그 돈은 이제 짜장면 냄새도 못 맡는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이야.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야. 형의 돈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야.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안 넣고 그냥 식탁 위에 올려두면 어떻게 돼? 다 녹아서 물되잖아. 형은 지금 소중한 피땀 어린 월급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왜 녹지? 하면서 울고 있는 거라고. 형,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마법의 공식이야. 근데 이게 반대로도 작용해. 내 돈이 반토막 나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지. 물가 상승률이 매년 4%라고 가정해보자. 실제 체감 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지만 봐줬어. 72 나누기 4는 몇 개? 18. 즉, 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18 뒤면 형이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정확히 반토막이 줄어들어. 형이 지금 30세라고 치자. 은퇴할 때쯤인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형의 돈 가치는 4분의 1 토막이 나 있어. 10억을 모아놨어도 실제로는 2억 5천만 원의 가치밖에 못한다는 거야. 노후 준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폐지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이걸 역복리 효과라고 해. 빚을 안 졌는데도 인플레이션이라는 놈이 매년 형한테 4%씩 빚을 지게 만드는 거야. 이래도 은행이 안전해? 은행은 형을 서서히 말라 죽이는 가장 잔인한 감옥이야. 여기서 꼭 이런 질문하는 형들 있어. 야, 존, 일본 봐봐. 걔네는 30년 동안 물가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 왔잖아. 그럼 현금 들고 있는 게 승리자 아니야? 오, 예리해. 공부 좀 했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른 건 맞아. 그래서 현금 가치가 방어된 것도 맞고. 그런데 말이야, 그동안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미국 S&P 500은 그 기간 동안 10배 넘게 올랐어. 강남 아파트는 20배 올랐고, 일본 사람 중에 엔화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은 그냥 본전이었지만 그 돈으로 해외 자산, 즉 미국 주식을 샀던 일본인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 심지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차익까지 더블로 먹었지. 결국 디플레이션이 오던 인플레이션이 오던 현금에 몰빵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야. 경제가 망가지면 정부는 돈을 풀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려고 하거든. 역사적으로 현금은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 명심해. 진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무서워할까? 아니, 오히려 즐겨. 춤을 춘다고. 왜냐고?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용해서 돈을 복사하거든. 자, 들어봐. 부자가 10억짜리 건물을 사. 내 돈 10억 다 주고 살까? 아니지. 은행에서 8억 대출받고 내 돈 2억으로 사. 시간이 지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니까 짜장면 값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건물값도 20억으로 올라. 근데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 8억은 그대로야. 돈값이 떨어지니까 갚아야 할 빚의 가치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예전엔 8억 갚으려면 20년 일해야 했는데 지금은 5년만 일해도 갚는 거지. 부자들은 이렇게 좋은 부채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게 만들어.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를 넘어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적금 부어서 그 돈으로 부자가 가진 건물을 비싸게 사주거나 부자가 만든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면서 그들의 자산을 불려줘.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하면 형은 평생 부자들의 들러리만 서다가 끝나는 거야. 아, 알겠어, 존. 화내지 마. 그럼 당장 적금 깨? 주식 몰빵해? 워워, 진정해. 무턱대고 깨라는 게 아니야.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야. 형이 오늘부터 당장 실행해야 할 월급날 10분 루틴 딱 정해줄게. 받아 적어. 1단계, 비상금 파킹 통장 세팅. 월 생활비의 딱 3배. 한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이건 투자용이 아니야. 형이 아프거나 회사 잘렸을 때 쓸 산소호흡기야. 이건 그냥 토스나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에 넣어둬. 이자 따지지 말고. 2단계, 자동이체 시스템 구축. 생명줄을 뺀 나머지 돈은 월급 들어오자마자 증권계좌로 자동이체 걸어놔야 해. 스쳐 지나가게 해야 해. 형의 소비 요정이 깨기 전에 납치해버리는 거지. 3단계, 무지성 매수. 지금 고점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매달 25일 점심시간에 S&P 500 ETF,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S&P 500 시장가로 긁어. 형이 고민하는 그 시간에도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어. 그냥 시장 전체를 사서 깔고 앉아.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야.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 형은 지금 따뜻한 냄비 속의 개구리야? 아니면 냄비 밖을 뛰어다니는 야생의 황소야? 은행 예금이라는 냄비는 참 따뜻해. 원금도 보장해주고 마음도 편해. 하지만 그 물은 서서히 끓고 있고 형은 곧 익어서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될 거야. 이미 냄비 물은 꽤 뜨거워졌어. 물가 오른 거 느껴지잖아. 이제 냄비 뚜껑을 열고 나와. 처음엔 밖이 춥고 변동성, 무섭고 공포, 낯설 거야. 하지만 그곳에만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부가 있어. 오늘 당장 은행 앱만 쳐다보지 말고 증권사 앱을 깔아. 단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불어나는 자산을 사.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형의 30년 뒤를 바꿀 거야. 형은 할 수 있어. 몰라서 안 했을 뿐이지 알면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니까.
다음 영상에선 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무적의 ETF 포트폴리오를 들고 올게. 도망치지 마. 우린 끝까지 간다.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보자. 피스!